러시아는 오랫동안 동북아에서의 안보에 위협을 끼치며 직간접적인 위협의 세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십수년간 러시아의 행보 중에 일본이 놀랄만한 지도가 공개되어 관심을 끕니다. 러시아는 오랜 기간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어왔고 최근까지 북해도 근처의 쿠릴 열도 영유권을 놓고 매우 오랫동안 분쟁 중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쿠릴 열도를 차지하려고 정성스럽게 러시아에 공을 들였고 러시아는 그런 다급한 일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여유를 부리면서 일본을 다소 농락하는 모습이었죠. 속으로는 절대 쿠릴 열도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때로는 마치 평화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땅을 내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일본을 위협하면서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이런 러시아의 오랜 기간 밀당 외교에 일본은 시달리다 최근에는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아베 총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결국에는 러시아 국민은 쿠릴을 일본에 내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며 앞으로 84세까지 거의 종신직으로 러시아의 대통령에 앉으려고 하는 푸틴은 국민의 지지율이 중요하므로 일본과의 영유권 싸움은 애초에 할 생각도 없고 무조건 러시아 영토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영토는 넓고 쿠릴 열도는 하등 쓸데없는 땅이라서 러시아가 일본에 큰 돈을 받고 쿠릴 열도를 내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이는 과거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린 경험 이후 헌법으로 자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일은 러시아 입장에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쿠릴 열도 자체는 작고 활용도가 떨어져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에 내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을 감시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러시아는 일본에 쿠릴을 돌려주는 평화조약 협상이 유야무야로 되어버린 이후에는 쿠릴 열도 근처의 사할린이나 연해주 등에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S-400을 배치하며 감시를 강화합니다. 일본이 혹시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영유권 다툼은 적어도 푸틴 집권이 앞으로 20년간 더 계속된다고 판단해봤을 때 일본에 쿠릴 열도가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진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오늘자로 일본과 소원해진 관계 대신 한국과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러시아 부총리가 자국 및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20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 연방광구 대통령 정권 대표 겸 부총리는 전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투자자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롯데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KT 등 한국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극동 연방광구 공보실에 따르면 LH는 연해주에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LH는 러시아 극동개발공사로부터 연해주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아세즈 내 우량 국유지를 받아 인프라 설치 등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에 공급합니다. 이곳은 꽤나 인기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 극동개발공사가 전기, 상수, 가스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세즈는 입지가 우수하고 러시아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해 다양한 기업들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특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연해주에서 영농사업을 벌이는 롯데 상사는 이 지역에 4만 2천 톤 규모의 곡물 보관단지 건설 추진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연해주에 의료센터와 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극동 연방광구 정권 대표부는 한국과 러시아 기업가들이 자체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면서 트루트니에프 부총리가 이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트니에프 부총리는 회의 직후 극동 북극개발부와 연해주 정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나온 프로젝트에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자국 극동개발의 주요 지표가 애초 계획했던 성과에 이르지 못하자 이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은 서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그의 집권 3, 4기 2012에서 2024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대통령의 개발 과제 달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수차례 한국과 일본 영공 사이를 지속적으로 넘나들면서 비행했던 궤적으로 인해서 때 아닌 러시아의 인식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에 폭격기를 보내서 일본 상공을 2바퀴 돈 적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 경로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마도 상공적인데 러시아는 일본 주변을 돌면서 대마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영공을 침투해 간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Tu-95 폭격기가 일본을 빙빙 돌면서 일본에 한 가지 경고를 보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러시아가 직접 경고한 것은 아니고 국영통신, 타스 등 러시아의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일본 영토를 폭격기 안에 가두고 돌고 있는 러시아는 일본의 전격 무력 시위를 표방한다 라면서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마도를 빼고 일본 주변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대부분 메시지를 보낼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며, 그것이 때로는 조롱의 메시지를, 때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푸틴이 일본 기자단 앞에서 개가 짖게 하는 모습도 일종의 일본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쇼이며, 이러한 비행 루트도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 우익 채널 등에서는 이런 지도를 공유하고 당시 러시아에서 보낸 경고성 메시지를 비교하며, 러시아가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라면서 논란의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대마도의 영토를 일본이 아닌 한국 땅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 러시아는 불과 2019년에도 한국의 시위성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용기 6대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침입했으며 명백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지나가는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는 대마도 근처에서 한국 쪽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와 대마도 사이를 가로질러 가면서 뭔가 착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방공식별구역의 침범이며 당시에 일본은 관련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루트로 날아갔습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과 분쟁이 생겼는데 왜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했는지 모르겠다며 항의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러 대마도 쪽으로 파고들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마치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한 것과 같은 비행 궤적을 다시 한번 보였다는 인상을 준 것이죠. 물론 공식적인 외교 자리에서는 러시아는 이에 대해 어떠한 멘트를 하고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자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향으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1945년 구 러시아, 소련은 대마도를 한반도로 귀속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에 일본이 대마도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하고 식민지화하는 발판으로 사용했으므로 대마도를 한국에 넘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한국 땅에 귀속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쓰시마 해협을 통과하려면 한국에 대마도를 줘야 통과 시에 원활할 것이라고까지 하면서 일본을 경계하고 일본이 아예 다시는 대륙으로 진출할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인식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이러한 이상한 비행 궤적도 설명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쿠릴 열도 관련한 시위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피켓을 사용합니다. 쿠릴은 러시아 땅,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구호 가운데 일본의 영토 야욕을 잠재우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이들은 역사 가운데 오랜 기간 한국 영토였던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수복되어야 한다며 관련 학회를 열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독도를 쉴 새 없이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듯이 한국도 이제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주장하면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